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진정 강한 사람만이 따뜻할 수 있다. 봐줄 수 있는 거죠. 각박한 것보다 강하고 뭔가,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 있다. 왜? 당신이 왕자 출신이었으니까. 만수르가 출가해봐라. 돈에 대한 생각이 있겠나? 돈에 대한 생각이 없겠지. 근데 쩌리가 출가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생각 못 버립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수액만 갖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보다 내가 보기에는 물질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를 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오는 자연이다 뭐 이런 거 사는 사람들 막말로 얘기해서 지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조건 제시하고 해주잖아요? 바로 다 기어 나옵니다. 좋으면 안 나오겠지. 진짜 좋은 걸 하면 안 나오겠지. 그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의 행복은 진짜 행복인 거고 걔네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제일 안 좋게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사회가 격변하면서 투쟁이 심화돼서 그래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온 게 아니고 계속 막 너무 그래프가 좋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하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비데가 있어야 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나와. 우리 어렸을 때는 처음에 양변기가 들어왔을 때 다리 없는 유령들이 있었잖아. 그거 아시죠? 앉아서 못 싸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싸.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문구도 있었어. 그거 아직도 중국 가면 있어요. 그 문구가 아직 중국에 가면 있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비데가 있어야 돼요. 비데가 없으니까 개운하지 않아요. 야, 그때 호박잎도 썼었어. 호박잎의 그 엠보싱을 너네가 알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면 이 정도 생활 환경이 바뀌면 다 멸종합니다. 이 정도 바뀌었으면 멸종합니다. 저것도 그렇잖아요. 수온 조금만 올라가니까 우리 명태고등어 싸웠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너무너무 지천으로 먹었었던 게 그런 거였었거든요. 싸웠었잖아. 그래서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거 찍지 마. 좀 그냥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좀 앉아 있어. 뭘 저렇게 왔다 갔다 해. 그냥 앉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굴합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복지수가 높은데 가보면 진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꼭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못 살고 결핍된 상황에서 조선시대 때 양반들 같이 무슨 밥기니도 안 되는데 그거를 냉수 먹고 이렇게 이게 이런 게 다 풍류가 아니냐 이런 그런 미친 소리 하는데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자가 본 게 맞는 겁니다. 항산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상은 소출이 돼야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유항산이 있어야 유항심이 있다. 그 말은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핍되면 사실 행복 충족 조건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도록 일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조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영역 확장이 안 돼요. 체력도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줄어들 거고 감각기관도 줄어들 거고 다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으면 돼. 내 생각에는 일찍 죽으면 굳이 이걸 힘들게 안 배워도 될 것 같아. 안 죽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 이게 더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봉착된 거예요.
그 언제가 진짜 90이 될지 100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2030년 기대 수명이 90이 넘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90대 중반까지 간다고 보면, 사고만 안 나면. 그리고 좀 나는 좀 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젊은 것 같아 이러면 100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른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80이 넘으면 전부 다 독거노인이에요. 전부 다 독거노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독거노인이 아니고 둘이서 같이 살아. 애들 다 여우고 나서 80인데 애를 안 여웠으면 그거는 그냥 지가 안 간 거겠지. 그런 상황에서 둘이서 있어도 독거노인입니다. 각방 독거노인. 그래서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설마 뭐 대화할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명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에서 깨지는 거는 명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나 명상센터 같은 데서 있으면서 그거 해보니까 행복해요. 그렇지, 재료주는 밥 먹고 그거 돈 많이 내고 들어가 봐. 재료주는 밥 먹고 따뜻한 말 해주는데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마치 예전에 그 영화에 트루먼 쇼라는 게 있었거든요. 나를 속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애가 없지, 불편한 게 없지. 그러니까 지는 행복하지.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돌아가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딨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명상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50이 청춘이에요. 60,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20년을 빼야 돼요. 30년을 빼야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60이지만 실제로는 예전으로 하면 40대예요. 웃기지 말라해요. 그냥 60이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다 나이 먹은 놈들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젊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느냐? 한 놈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자기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를 오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나이를 먹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야지, 예전에 비하면 젊은 거요.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더 힘들어져. 나중에 더 힘들어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직시하고, 지금 50대면 50대에 맞는 행복, 60대면 60대에 맞는 행복, 70대면 70대에 맞는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코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나에 대한 조절 부분이 있습니다. 왜? 경쟁에서는 못 이겨. 김연아가 아무리 그렇게 막 세계 신기록을 막 몇 개씩 갈아치웠어도 지금 나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름 없는 국가대표한테도 깨집니다. 100%입니다. 왜냐면 현역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으면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는 떨어진다라고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전에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갈 때 이랬었는데 이러면 꼰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물론 돈이 많고 돈을 잘 주면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내 위치를 빨리빨리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정년퇴직하고, 우리나라 정년의 지금 평균 연령이 50이거든요. 49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49세. 내가 정년을 했으면 정년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재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부장을 했었고 무슨 어디 임원까지 올라가서 그건 됐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나는 그냥 일 자체가 소중하고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하는 게 나아라고 하면 다 털고 나가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 하나는 현실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중은 아니고 여기 벌써 이미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그 나이에 맞는 현실들을 찾아야 돼요. 좌표를 끊임없이 재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명상으로 치고 나가는 방식을 배우면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확행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행복 코드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명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독거노인 됐을 때 진짜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무도 안 찾아왔을 때 외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도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고, 제일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활약하고, 제가 그게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곱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그게 최강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지금 방법은 사실 이게 뭐 얼마 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건 별로 할 것도 없어. 이게 1박 2일, 말이 1박 2일이지, 이게 실제로는 10시간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2박 3일이나 3박 4일짜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 우리 프로그램 다 있어요. 제가 뜻을 못 펼쳐서, 지금까지 이러고 산 거야. 제가 이 빡바닥으로 들어온 게 사실은 명상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바닥으로 내가 그 옛날에 그 타짜에 보면 김혜수의 대사가 있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바닥으로 들어왔어. 근데 내가 사실은 명상 때문에 이 바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리는 아마 가장 잘 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최신 지금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얘네들 작업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래된 방식이 아니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명상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해 주는 건데 사람들 잘 모릅니다. 윗바사나 이런 거 부작용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100년도 안 된 수행법입니다. 100년은 좀 넘었겠다. 1900년대 초에 그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00년은 좀 넘었겠다. 아직 임상실험 3차 안 끝난 겁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내 몸을 상대로 임상실험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수행법을 써야 돼. 뭐 미국에서 요즘 뭘 만들어졌어요. 뭐 아이 됐어. 임상실험 끝나기 전에 우리 죽어. 그래서 그런 거는 취급하는 거를 저는 별로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몇백 년 이상은 된 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속도가 좀 느려요. 왜?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강한 게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게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둘 다를 갖춘다는 건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선불교를 중심으로 이거를 현대식으로 약간 개량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조금 노력해가지고 내가 생활, 행동, 습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사고방식을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거 무진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기간에 처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에서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그거는 잘못됐을 때 부작용도 무진장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듣습니까? 한의학하고 똑같아. 예. 양인은 약성분만을 딱 농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뚜렷하게 부작용이 눈에 보여. 하지만 한의는 풀쌀만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알딸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약에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식품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식품에도 많이 먹는데 왜 부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미개해서 뚜렷하지 않은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명상은 더 위험합니다. 이건 정신 자체에다가 손을 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뇌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안전한 거를 찾아다니면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상이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만 딱 잡으면 그렇게 오래 막 힘들게 할 필요 있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수행을 하는데 뭐 30년을 했어요. 뭐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룡산에서 뭐 또 닦는데 뭐 20년 뭐 이렇게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쓰레기입니다. 그 정도 했는데 안 되면 너는 금생에 안 되는 거야. 사법고시 30년째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알아봐. 부모 속색이지 말고 다른 거 알아봐. 교원 임용고시 제가 20번째 떨어지고 있어요. 너는 아니야. 미안한 얘긴데 30년째 수련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통 사람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됐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달라이라마 14번 태어났어요. 야, 14번 태어났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게 14번 태어난 사람의 능력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14번 태어나서 계속 이 짓을 했어. 그보단 낫지 싶은데. 그래서 수십 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별로 대단할 게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쓰레기로 봅니다. 그리고 될 놈은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교사 임용고시 이런 것도 진짜 A급들은 4학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 아들 들어왔을 때도 그 수행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올라가거든요. 단계가. 그게 이제 처음에 수다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도에 대해서 관점이 뚜렷해지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딱 얻었을 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더하기 빼기를 선생님이 지금은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데 우리 때만 해도 약간 들떨어져 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그런 걸 배웠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가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개념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언제나 사과를 예를 들어. 진짜 창의력 없어요. 수십 년째 사과가 5개 있는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해. 들어봤지? 내가 귤이라도 한 번씩 섞여봤으면 야,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될란가? 계속 선생님만 하나? 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 창의력 진짜 없지? 그래서 그 사과가 3개가 있었는데 딴 놈이 3개를 더 줬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상대가 이게 추상적 개념이라서 그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사실은 추상적 개념이라서 눈으로 딱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반복시켜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걸 애들이 이해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이해한 거잖아. 그래서 인류가 더하기 빼기를 이해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이해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단계를 더 넘어서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에서 보니까 쉬운 거야. 마치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이렇게 먹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요거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엄청난 거죠. 넘어가니까 세상이 확 바뀌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단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진짜 인류 문명사에서 엄청나게 혁명적인 사고가 영의 발견이에요. 숫자 영의 발견. 존재하지 않는데 작용만 있어. 자기는 없다니까. 실체는 없는데 작용만 있어. 이게 영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무진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무진장 어려운 개념. 그리고 이게 발견되면서 인류 문명이 확 올라갑니다.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대단할걸?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수다원이에요. 명상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요건 요런 것 같아. 이렇게 안목이 생기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수다원. 그렇게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길면 3개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안에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생에는 안 되는 거야. 저는 대충 그렇게 판단해요. 쇠가 빠지게 한다고 되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법고시도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보는 사람한테 내가 장학금을 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주는 입장이면 나는 새로 하는 애들 주지 20년 떨어졌어요 한테는 장학금 안 줘. 그거는 돈 버리는 거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수행과 관련해서는 20년, 30년, 40년 했어요. 라고 하면 권위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거나 사고하는 게 우리랑 똑같아. 그러면 걔는 30년, 40년 동안 뭘 했냐?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아무것도 없어. 나랑 아무것도 안 달라. 앉아있는 거 되게 잘하는데요? 다음 생에 바위로 태어난다. 아니야,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쓸데없이 그렇게 앉아만 있는 거는 사실은 붓다 당시에부터 벌써 비판해요. 그게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 명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용성이 있느냐? 네가 그런 것들을 각성했을 때 너 자신과 네 주변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불교 이전에도 벽지불이라든지 연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냥 일종의 앉아만 있는 그런 쪽이에요. 나만 하면 됐어. 이렇게.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대단하게 안 봅니다. 그냥 주는 밥 먹고 지일하는 놈이지. 그 사람은 존경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군더더기지. 어떻게 보면 요즘 치면 그거지. 그냥 연금 받고 사는 사람이지. 사회적 생산 능력은 없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연금 받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거든. 네가 쉽게 말해서 그 돈을 받으면 그 이상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코드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명상과 관련해서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잘 자야 돼. 잘 자야 돼. 그리고 앉아있는 거 절대 명상 아닙니다. 사람은 앉아있도록 만들어진 동물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게 그렇게 좋고 한자세로 있는 게 좋으면 나무가 짱이지. 나무 죽을 때까지 앉아서지. 그래서 앉아있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당나라 때 실제로 비판이 돼요. 앉아있는 게 깨달음이냐? 에 대한 비판은 당나라 때. 마경대 사건이라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뭐 길게 말씀은 잘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인간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앉아있는 거는 이미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우리는 좌식 문화에서 벗어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환경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다 힘들어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굳이 앉을 필요 없고 누워야 되고, 눕는 게 일단 편하고, 정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지금 중심인 거지. 내 육체를 조복받아야겠다. 아니, 나이 먹어서 내 육체를 굳이 조복받아서 뭐 하냐고.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자꾸 입에서 효과음이 나오는데, 일어나면 아우 이러고 있는데 그걸 조복받아서 뭐해. 그 관절에 염증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건 필요가 없어. 그런 건 필요가 없어. 굳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눕는 방식을 쓸 거고, 눕는 방식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명상할 때 제일 강조점을 두는 게 뭐냐면 많이 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집중하든 뭘 하든 하지. 정신 집중보다 오히려 그냥 잡니다. 피곤하면. 두 가지가 피곤해요. 하나는 못 자고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나이가 피곤해. 나이 먹으면 쓸데없이 졸고 있다? 나이가 진짜 피곤한 겁니다. 그거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밥 먹어도 안 졸려. 나이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꾸벅거리고. 그리고 멍 때려 자꾸. 그래서 최대한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그냥 오늘 저녁에서 푹 주무셔요. 푹 주무셔. 그리고 명상하면 불면증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잘 수 있는 방식들을 선택을 하면 이 불면증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이제 좀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잘 판단을 못할 거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체력 저하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잠을 자꾸 이렇게 밥 먹고 나서도 졸고 있고 이런 게 체력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만 얘기하면 어렸을 때 아기들이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다 깨다를 하는 거예요. 꾸준히 못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성장을 해야 꾸준히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주기로 계속 애가 깨잖아요. 애를 키워보면. 그죠? 그래서 그게 체력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연세를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봉착해요. 그러니까 한 70, 이 정도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아무리 체력 관리, 김종국도 80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낫겠지. 체력 관리를 잘 하니까. 하지만 떨어지는 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체력이 적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잠 많이 자는 걸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데서 잠 안 자는 사람들 제가 좀 굉장히 별로 대단하게 안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등동물일수록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뭐를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 제가 이거 공부법이나 이런 거 책 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잘 때 정리가 된다니까 인간이. 이게 무의식이 정리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냥 쥐고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얼마나 맑으냐, 그다음에 판단이 명확하냐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많이 주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명상한다고 누우면 잡니다. 그리고 되게 최대한 편한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편한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명상에서는 그래야 정신 집중이 잘 되거든. 그리고 명상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게 따로 가르쳐 드릴 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명상책 쓰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명상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가르치고 배우다가 집에 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은 간단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일단 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몸 자세를 자세할 필요 없어. 자세할 필요 없어. 자세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호흡을 가르쳐 줍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낮게 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해. 안 해도 돼. 제가 여지까지 이렇게 봐본 바로는 정신만 잘 집중이 되면 호흡하고 자세의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봐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요즘 몰아보기를 하니까 해갖고 꽂혀가지고 계속 봐봐. 그러면 화장실도 안 가고 배도 안 고프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 능력을 완전히 이렇게 최저치로 낮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호흡도 길어져요. 그리고 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다고 불편하느냐, 쥐 나느냐, 안 납니다. 쥐가 난다는 거는 한 자세로 앉았을 때 쥐가 난다는 거는 지가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정신이 불편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한 일을 하고 있잖아? 한 자세로 안 움직이고 해도 쥐 안 납니다. 네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애들 게임할 때 진짜 거의 망부석 같이 한 자세로 해. 남자애들 봐봐. 걔 쥐 안 나. 배도 안 고파. 잠도 안 와. 그게 진짜 좋은 걸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 시간이 빨리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고 이게 다리를 어떻게 하고 이 짓을 하다 보면 시간 다 가. 그래서 그 필요 없어요. 정신만 집중하는 걸로. 정신만 집중하는 걸로. 그래서 정신은 어디다 집중하냐면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움푹 패인 데 있어요. 부처님 백호 이렇게 보석 박힌데 여기를 세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움푹하거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십자가 같이 이렇게 좀 해봐. 십자로. 그러면 약간 움푹한 데가 있어. 거기를 아주 세게 누릅니다. 왜? 거기가 어딘지 손을 띄면 까먹어요. 아니 익숙하면 안 까먹어. 근데 처음이니까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세게 여기다 여기 좀 약간 아프게
에이, 요거 누가 못해요? 아니야, 좀만 지나면 까먹어. 나를 믿지 마. 여기서 나는 나가 아니고 나 자신을 믿지 마. 까먹어. 그래서 이런 거 시킬 때 유치하게 저걸 어떻게 따라해? 아니, 그냥 해봐. 괜찮아. 해봐. 그래서 여기 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정신이 집중되면 호흡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사팔같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치다 본다는 거. 너무 사팔같이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어지러워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 뜻이지, 진짜 막 눈가를 이래갖고 꼬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쌍꺼풀 수술한 사람 더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자빠져 있으면 눈깔이 이렇게 보여. 두 종류가 있던데, 쌍꺼풀 수술을 잘못한 사람과 가죽을 심하게 당긴 분들. 연세가 드셔가지고 가죽을 막 심하게 이렇게 막 당겨요. 보살님 모르는구나. 근데 보살님 곧 당길 때예요. 그것이 여기를 찢어가지고 여기를 쫙 당겨가지고 여기를 꼬매. 스테이크 한 덩어리 뽑아낸다 여기서. 그러면 눈썹이 처음에 여기가 있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내려오더라. 이렇게.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너무 한 뼘씩 땡기지 말고 한 1cm씩 땡겨. 그거를 한 방에, 돈 없다고 한 방에 그 양촌잎 파마 하듯이 그냥 땡기는데 최대한 땡겨주세요. 이러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야. 씨. 연예인들은 돈 버니까 조금씩 땡기니까 표가 안 나잖아.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 눈썹이 이마에 붙어가지고. 난 뭔 일이 있는 줄 알았어. 나 이게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오늘은 안대를 드릴 거예요, 특별히. 안대를 드릴 거예요. 안대,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안대를 쓰는 방식이 좋은 거예요. 원래 이게 명상센터 같으면, 제가 만약에 명상센터를 만들면 빛하고 소리하고를 다 이게 컨트롤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100%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안대를 줄 겁니다. 그 안대 줘요. 안대하고 핫팩 줘요. 그리고 배에다가 핫팩을 붙입니다. 살 위에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옷 위에다 붙입니다. 옷 위에다 붙입니다. 배꼽 밑에다 붙입니다. 배꼽 밑에 단전쯤에 이렇게. 너무 옷을 얇게 입었으면 살짝 옷을 띄워놓고. 재밌지? 재밌지? 난 내가 생각해도 재밌어. 지난번 8월에 온 사람들은 안대 안 줬다니까? 7월에 온 사람 내가 안대 안 줬어. 그때는 열쇠고리를 줬지. 맞다. 내가 저거 줘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 뭐요? 엄청나게 좋은 걸 주세요. 줘야 되는데. 이따가 줘야겠다. 그리고, 잠깐만 누워봐요. 한 5분만 그냥 방법만 가르쳐 줄 거예요. 하지는 않을 거야. 가운데? 양쪽으로 바를 때. 이쪽에 머리 대. 이쪽에 머리. 저쪽에 머리. 그렇게. 발로. 서로 발을 대. 그리고 방석은 더 많으니까 나는 비계를 써야겠다. 그럼 방석을 좀 접어. 그리고 배를 덮어야겠다. 그러면 덮어도 돼. 근데 지금은 여름이라 뭐. 자, 손자세는 양옆에다가 놔도 되고, 그 다음에 배 위에다가 깍지를 껴도 되고, 배나 아니면 뭐 가슴 쪽에 깍지를 껴도 되고, 명치 쪽에 깍지를 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교차를 해도 돼. 지금부터 안대 쓰지 마. 내가 설명을 하는데 안 보이잖아. 이렇게 교차를 해도 되고, 단 특별하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명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초짜들은 안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면 정신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 자세를 취하면, 이 인간이 당분간 안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그래서 계속 자세를 바꾸거나 이러면, 이게 사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몸을 움직이고 싶으면 딱 그 생각 하나만 해. 내가 그래도 한 50년 동안 너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했는데 한 5분을 이렇게 가만히 못 있냐? 이렇게. 5분 생각보다 어려워. 그리고 크게 들이쉬어봐요. 다리 한번 들어보실래?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봐. 오른쪽 다리. 아니, 너무 많이 들지 말고, 그냥 한 20도 정도만 살짝 밑에, 살짝 들고 있다가, 무거우면 그냥 내려놔. 왼쪽 다리. 무거우면 그냥 내려놔. 툭 내려놔. 오른손도 한번. 왼손도 한번 하고. 머리카락도 한번 들어봐. 머리카락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번 들어봐. 아니, 손으로 말고 그냥 생각으로만. 이게 몸 푸는 거예요. 가장 쉽게 몸을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제 안대를 써보세요. 그래서 빛이 완전히 잘 안 들어오게. 완전 깜깜해져요? 조금은 빛이 들어오나? 완전 깜깜해요. 냄새나요. 참어. 자,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팔을 위로 한번 뻗어볼까요? 그래서 기지개 끼듯이. 그렇게 하고 다시 내리고. 이게 그냥 몸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뭘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들이쉴 때 현성법신 합니다. 현성법신. 현성법신. 그리고 내쉴 때는 현법열반. 현성법신, 현법열반. 이렇게. 그렇게 한 5분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간의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고 들이쉴 때 현성법신, 내쉴 때 현법열반. 크게 들이쉰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미간에 정신만 집중하고 미간에 하얀 점 같은 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반복만 하면 됩니다. 딱 5분만 할 겁니다. 5분만. 자, 이제 기지개 한번 켜시고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한번 하고 안대를 벗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특별히 뭐 대단하게 어려울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신경 쓰셔야 되냐면, 내 몸이 잘 안 맞으면, 침이 고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계가 있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뭐 고개를 좀 더 제껴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계를 원하시면 접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 무릎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우면 힘들잖아요. 방석을 갖다 놓고 무릎 밑에다가 공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방석을 갖고 오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자, 지금 해보니까, 뭐가 불편하다.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약간 우악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핫팩이 좀 너무 뜨거워지면은, 근데 중간에 움직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참고 있었어요. 5분만 참으라 그래서. 그 핫팩 오늘 하루 종일 쓸 거예요. 그래요? 그거 하루 종일 갑니다. 네. 여러분 주무실 때까지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이따가 분실하면 줍니다. 너무 죄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소모품이야, 소모품. 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집에서 할 때도. 어느 조건이 제일 좋으냐면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신욕 코스가 제일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따뜻해지기가 좋은데요? 그냥 배가? 배가 따뜻해지면 원래는 그게 명상 같은 게 잘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역으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우리가 길게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나를 안정시킬 수도 있는데 정신이 안정되면 호흡이 길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안정시키기 어려우니까 호흡을 사람이 조정하려고 그러고 자세를 조정하려고 그러고 자세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컨트롤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면 그 상황에 곧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그걸 익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푸는 거 가르쳐 줄까요? 자세를 놓고 이렇게 좌우로 진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번씩 당겨줍니다. 길게. 이렇게 한 번씩 허리를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한 번. 형광색 양말 왜 이렇게 잘 웃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좌우 앞뒤로다가 이렇게 몸을 하고 앞으로도 해보세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번 당겨봐. 이게 척추를 빼는 거예요. 이게 앉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앉는 거 잠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토막으로 잠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앉는 거냐면 왼쪽을 안에다가 넣고 발 뒤꿈치가 내 중심하고 이렇게 쭉 일렬로 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넣고 거기에 약간 위로 앉는다고 발 뒤꿈치에 깔고 앉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벌린 자세인가요? 이렇게 더 잘 안 벌어지나? 너무 짧은데? 다리가 짧아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해보면 돼. 이건 몸 풀어주면 돼. 그리고 그 오른쪽 다리를 그 위에다가 겹친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겹쳐집니다. 이게 제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왼다리 위에 내 몸을 약간 반쯤 걸쳐놨으면 이게 안 겹쳐집니다. 그런데 그냥 겹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 내려야 돼. 바닥에 내려. 위에다 올리지 말고. 그게 안정적인 자세예요. 명상할 때 어떻게 보면 앉는 걸로는 이게 제일 편한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척추를 한번 뽑았다가
뒤로 이렇게 앉으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좀 당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앉는 거. 근데 저는 앉는 거를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세가 많이 들면 앉는 게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자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게 남자들은 못하는 자세인데 저는 그 자세 엄청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자세 압니까? 이 자세? 이 자세? 여자들은 진짜 잘하는 자세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척추뼈나 이런 여러 가지에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노인네도 무릎에 앉았죠. 이게 굉장히 안정되는 자세. 아까 그 자세,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자세하고 이걸 딱 해보면 이건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진짜 무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무릎 꿇는 자세 괜찮아요. 근데 무릎 꿇을 때는 발목에다가 뭐라도 하나 공가야 돼요. 무릎 꿇는 거하고 사실은 이건 남자들 잘 안 됩니다. 이거 여자들은 이 자세를 하는데 남자는 이 자세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보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자세를 해보면 허리가 훨씬 습니다. 아니 그냥 느껴만 보면 돼요. 느껴만 보면 돼. 허리에 약간 이렇게 허리에 신경을 쓰고 그 자세를 앉아봐. 생각보다 편해. 그리고 안 되면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이거 무릎 꿇는 자세에서 옆으로 자빠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시범조교 여기 형광색 양말 시범조교로 아니 이거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앉는 게 사실은 저 인도 문화예요. 이래서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것들은 이상한 자세로 여우가 웅크리고 있듯이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중국 문화는 좌우가 대칭이어야 돼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식 사진처럼 촌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형식주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주의, 그러니까 육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주의에서는 사실은 뭐 이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허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자세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잘 안 돼. 예. 그리고 이거 약간 편법 쓰려면 방석 밑으로 발목만 빼면 돼. 그럼 훨씬 편해져. 다 룰이 있어. 우린 생각보다 다 여러 가지 해본다니까. 근데 이 자세로 앉아보면 허리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부좌식으로 앉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 그리고 가부좌 할 때도 양반 다리를 할 때도 절대 다리를 위에 겹치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떨어뜨리는 자세가 앉아봤을 때 훨씬 편합니다. 혹시 멋을 부리려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자세는 지금 여기는 그게 안 되는데 쿠션 선호합니다. 쿠션 추천합니다. 쿠션. 집에 푹신한 쿠션 한 3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모찌 쿠션이라고 있어. 요즘 찹쌀떡 쿠션. 그런 거 하나 사서 이렇게 지대고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기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누나가 저한테 예언해 놓은 게 있는데 너는 척추를 쓰기 어려울 거다. 너같이 그렇게. 근데 더 웃긴 건 우리는 하도 기대는 걸 좋아해서 허리가 안 아파. 허리가 안 아프다고요? 허리가 안 아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꼭 특별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세요. 뒷짐지세요. 뒷짐지는 거 많이 하세요. 뒷짐지는 거를 반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수. 손을 모으는데 앞에 하는 거는 차수, 공수라고 하고 뒤에는 반대로 한다.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뒷짐지는 게 동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저것들이 하는 풍습으로 기록을 해놨어.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허리병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숙이지만 뒤로 제끼는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오래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하나는 무릎, 그 다음에 하나는 허리거든요. 아니, 맞잖아요. 이게 몸이 여기에 이제 망가지면 절단이 나잖아요. 젊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 이게 뒷짐지는 거. 제가 이거 절에 들어와서 욕 많이 먹었는데, 싸가지 없어 보인다고. 근데 우리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거하고 기대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허리는 안 아파. 제가, 워드 작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데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뒷짐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뒷짐이 실제로 허리 아픈 거를 개선한다는 거는, 그거는 공식화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자세는 최대한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이 혹시 걸리는 분이 있던가요? 숨 쉬니까 여기 가슴 같은 데 이렇게 맺힌다, 이런 거 있나요? 그거는, 너무 허리를 팍 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듯하게 누웠을 때.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허리를 반드시 펴고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때 호흡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봐봐. 앉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호흡이 내려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호흡이 어디가 가슴 쪽에서 맺힌다라고 싶으면 살짝 굽혀봐, 몸을. 약간 굽혀봐.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해져. 그 각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각도가 좀 있거든. 그래서 반듯한 자세가 좋은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각도를 찾는 게 좋아요.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누웠을 때도 내가 호흡이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뒤를 약간 더 공고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야, 난 명상 좀 주워 들어봤다. 주워 들어봤. 나 이게 너한테 오기 전에 내가 그래도 약간 굴러봤어. 그래요? 또 딴 분은 이거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성근공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를 만나셨잖아.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편하게들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그래요? 내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찮아. 그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명상을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기본 자세만 조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접 하잖아요.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침을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민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뭐가 생길 거냐면 눈앞에서 뭐가 보입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곤방대. 집에 가기 전까지 다들 여기서 한 90%는 그걸 경험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통 이런 거 대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난 별로 대단하게 안 봅니다. 그런 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금방 돼. 단 쓸모가 없어. 생각보다 쓸모 없어. 그냥 약간 신기한 것 뿐이지 생각보다 쓸모 없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황영조도 코스트코 갈 때 차 타고 가. 안 뛰어가. 철새도 걔가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그렇게 날라다니는 거지, 돈만 있으면 비행기 우등칸 끊어서 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우월하고, 그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무식한 사람들 생각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야, 새처럼 저렇게 날개가 있어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새가 그 날개에서 날아다니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셨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살찐 놈은 새가 없어. 살찌면 못 날라. 그리고 새 한번 키워보셨어요? 키워보면 더럽게 퍼먹어. 새처럼 먹는다. 그건 구랍니다. 안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키워보면 진짜 많이 먹어. 이유는 뭐냐면 나르는 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커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새를 키워봤거든. 제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르는 게 그렇게 자유롭고 편하면 왜 비둘기가 저렇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봐봐. 지도 걸어다니는 게 편한 거야. 나는 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자식이 나르나? 이래갖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막 뛰어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그때 나르잖아. 야, 이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데? 이러면 못 나르는 게 아니야. 나를 수는 있어. 귀찮은 거야. 그게 그렇게 좋고 편안한 거면 자유롭게 날아다니겠지. 힘들어.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어. 그래서 한두 번 뭐가 이렇게 되면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그런 것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침을 삼키는 문제라든지 몸에 약간 막 이렇게 막 간지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민해지면서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보통 때는 못 느껴. 쓸데없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줄까? 코가 쉬면서 일하는 거 아세요? 눈도 그렇고 코가 쉬면서 모든 장기는 다 한 번씩 쉬면서 일해요. 그래서 코도 이렇게 한번 막아봐. 한쪽 막아봐. 한쪽 막고 숨 쉬어봐. 한쪽 막고 숨 쉬어봐. 그러면 한쪽이 막혀 있어요. 두 쪽 다 뚫려 있지 않아요. 두 쪽 다 막혀 있으면 축농증. 그건 축농증. 아니면 감기. 뭐 이런 거야. 한쪽 뚫려 있지? 그거 나중에 한번 주무시기 전에 또 막아봐. 그럼 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근데 하나는 주력으로 일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디를 딱 내가 지시를 해봐.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 머리 이렇게 지시를 해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봐. 가르치고 나서 아니 나를 보든지 한번 가르쳐봐. 이렇게 딱 가르쳐봐. 거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감아봐. 그러면 한쪽 눈에 맞춰져 있어. 그걸 손으로 해야 되나?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눈이 움직이는데 그거 몰랐어요? 그러면 어느 쪽 눈이 주력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 돼? 되죠?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그냥 보통 때 보던 그 눈 그대로 있고 눈을 하나 감으면 하나는 딴 쪽으로 간다니까? 응, 주력으로. 그게 왼쪽 눈이 맞아요? 오른쪽 눈이 맞아요? 참고로. 나는 왼쪽이 맞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이 맞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콧구멍하고 달라. 코는 계속 순환하고 얘는 한쪽이 정해져 있어. 네. 그 눈이 많이 쓰는 눈인가요? 네. 어느 쪽 눈이 맞아요? 그건 좀 다르구나. 네? 왼쪽. 오른쪽 눈이 맞아요? 그거예요. 뇌 그거랑 똑같아요. 좌뇌우뇌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원래 좌뇌형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왼손잡이가 뭐 우뇌형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좌뇌가 기본적으로 더 발전해서 나옵니다. 세팅될 때. 그래서 통밥이라든지 뭐 신기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예술적인 게 사실 동아시아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 일단 알아두시고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옷 받으러 가셔야 돼.